안녕하세요. 최근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평양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상위 1%의 금수저 여성분을 모셨습니다. 북한에서 금수저면 꽤나 풍족한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 굳이 한국으로 탈북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송은 처음이라 떨랩다. 현재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는 5년차 탈북민 아는 애라고 합니다. 세월도 빠르긴 빠르네요. 벌써 4년 차입니다. 아까 아나운서 선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잘 살면 내려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도 그냥 저냥 굶지 않고 떵떵거리며 사는데요. 하지만 제가 다 버리고 한국으로 탈북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북한에서 살던 집이 있었어요. 한 100평 정도 됐을라나요. 크고 좋은 집이었는데 그 집을 억울하게 국가에 뺏겼습니다. 한국은 부동산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다 국가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었는지 심사가 뒤틀린 것인지 저희 가족은 그냥 억울하게 집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누명을 쓴 것이지요. 바로 아버지가 북한 정부에 대한 욕을 하고 다녔다고요. 아버지는 정말 충실한 빨강이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아버지의 주장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생떼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작정 이사갈 집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쫓아낸 것입니다. 열심히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잃어버린 집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집을 찾지 못했어요. 북한은 진실이 승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후로 실어증에 걸리셨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팍팍 치며 우는데 짐승의 소리가 나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말을 못하게 되나 봅니다. 저희는 갈 곳도 없고 더 이상 북한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 못하는 아버지 앞에서 이제 아버지 우리 여기를 떠나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독한 빨강이 출신이라 고개를 내저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소리를 꽥 지르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냐고. 아빠 돈 벌어서 우리 밥 먹여줄 수 있냐고요. 그러자 아버지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따라와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크셨던 겁니다. 한평생 일궈놓으신 것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리시고 부정당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오고 집을 배정받았습니다. 서울 수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평생 평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도에 살아야 한다는 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객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많이 감수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집은 생각보다 후질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첫 현관을 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구나 하면서요. 설레는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연 순간 조금은 당황했습니다. 집이 너무 작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말을 못하시니까 응 이러고 계시고 저도 조금 당황했죠. 북한에서 살던 집의 반의 반이니까요. 하고서 짐 풀어놓고 들어가 앉아서 생활을 하고 보니까 곧 작은데 다 생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북한은 아무리 커도 생활하기 엄청 불편하거든요. 저희 집이 아파트 2층 정도였거든요. 북한에서는 잘 살수록 저층에 살아요. 왜냐면 물을 퍼다 날라야 하니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는 그냥 다 수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물도 콸콸 나오고 정수기라는 것을 설치하면 마실 물도 그대로 나오고요. 그냥 요만한 공간에서 부엌에서 해먹을 수 있는 거 다 해먹고 그러니까 사는 데서 하나도 그냥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심지어 24시간 경비도 돌아가고요. 북한에도 있긴 해요. 경비원은. 근데 그건 주민을 보호한다기보다는 탈북할까봐 감시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감시 속에서 살고 내가 또 누구를 감시하고 이런 북한 시스템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왜냐면 제가 생각하면 북한에서 남한은 정말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무 현대적인 거리가 쫙 일어섰으니 이건 너무나도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구나 하는 걸 느끼죠. 아니 처음에 CCTV 다 있잖아요. 무슨 행동을 제대로 못하겠다 거예요. 이게 내가 하면 누가 딱 나를 지켜보는 것 같고 하니까 이게 부담스럽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무슨 내가 무슨 하는 행동을 저기서 다 보겠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CCTV 왜 이렇게 있냐 하고 보니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그러고 있다는 걸 어제는 느꼈으니까 좋죠. 그리고 북한은 일반 집이 그냥 다 나무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먹으로 치면 부서져요. 사생활 보호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집은 철문이었거든요. 이걸 또 중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냥 철문이더라고요. 나무문은 경주 유적지나 가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 도둑도 잘 안 들겠죠. 북한은 도둑이 들지 않길 빌어야 합니다. 뭐 털어가도 털 것도 없지만요. 한국에서의 그런 안정된 삶은 저희 아버지에게도 안정을 주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말을 다시 하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하게 남조선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니 옛날의 아버지로 돌아오셨어요. 아버지도 자유라는 것을 맛보고 이렇게나 좋은 집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니 실어증도 괜찮아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처음 하신 말은 한국에 딱 오니까 감시가 없잖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마음 놓고 이제서야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내 집을 빼앗았어. 그래서 억울해. 김정은 개자식 이렇게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그 억제하고 있던 걸 여기 와서 아무렇게 내가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자유를 가졌으니까요. 그 자유로운 게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집을 빼앗긴 게 신의 한 수구나. 집을 뺏기지 않았다면 그냥 눈먼장님처럼 살았을 것이다. 세상 밖에 그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김정은 개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지금이 좋습니다. 물론 집 평수는 좁아졌지만 그럼에도 삶이 이전보다 100배 낫습니다. 항상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은혜님,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사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버님의 실어증이 고쳐진 것도 기적입니다. 항상 기적이 일어나길. 오늘의 평양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